유튜브로 보는 서영석의 더 비평, 정치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서영석의 더 비평, 서영석 인사드립니다. 지금 선거 국면은 희한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대장동의 싸움이 되고 있죠. 대장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언론들과 수구 언론들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더 낫겠죠. 사실 이제 뭐 보수 언론 하면 주로 조정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조선일보는 특히 이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는 벌써 오래됐지만은 그때도 말하자면은 이제 그때는 한나라당일 때도 있었고 신한국당일 때도 있었고 뭐 새누리당일 때도 있었지만은 그 당의 당직자 회의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그 주제의 논의 소재와 방향이 그날 아침 조선일보의 사설과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유력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난 조선일보 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요즘은 보려고 노력합니다. 방향은 알아야 되니까. 뭐 김대중 주필의 칼럼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 특히 유력한 정치인들이 어떤 신문을 보느냐가 그 책상 위에 어떤 신문이 올라와 있느냐가 그 영향력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영국에서 부스로 따지면은 타블로이드판 신문들, 이른바 그 황색 언론들이 더 타임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스를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움직이는 언론이라고 하면은 그런 황색 언론을 드는 게 아니라 더 타임즈를 듭니다. 당연히 영국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다우닝가 1번지, 즉 영국 수상의 아침 탁자 위에 더 타임즈가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언론이 중요한데요. 자, 왜 보수 언론들이 지금 대장동 공세를 펼치는가?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재명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고리라는 것은 이재명이 대장동과 관련돼 유죄이든 무죄이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유명한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 얘기,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언론들의 이른바 의혹 보도를 보면은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게다가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이게 사실 종이신문 시대 혹은 그 이전에 나치 때는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가 당시에 신문물이었죠. 라디오를 장악하고 있는 나치, 그리고 그 이후에 종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들이 이런 거짓말도 되풀이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실제로 중도계층에서는 이런 보도들을 보다 보면은 야, 정말 이재명이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재명 자체 돈 안 받았다는 건 뭐 나오지도 않고 또 실제로 야권 인사들도 직접 돈은 안 받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하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둡니다. 온갖 측근들이 다 나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도 야, 저 사람이 내 측근이었나 싶을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상함을 계속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후보가 안 되는 거지만은
만약 후보가 된다면 이제는 낙마론을 덜 먹입니다. 이미 뽑혔으니까 이제 후보에서 낙마시켜 사퇴시켜야 된다. 라는 쪽으로 아마 보수 언론들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낙마시키면 좋고 안 시키더라도 계속 의심을 가중시켜서 표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런 논리인데요. 뭐 당연히 야당에게는 지극히 유리한 논리이기도 하지만은 여당 내 일부 인사들도 이런 논리에 먹힙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은 그런 종이 언론이나 라디오가 언론을 장악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이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점이죠. 그 첫 싸움은 2002년도였습니다. 노무현 당시 후보 시절이죠. 저도 그때 뭐 조금 활약을 했다고 해야 되나 했습니다만은 그런 싸움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뭐 2007년이나 2012년, 2017년에는 말하자면 2002년만큼 혹은 지금만큼 보수 언론과 인터넷의 싸움이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런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여기서 극복하면은 이재명은 당선되고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설사 이재명이 후보로 되더라도 후보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교체론이 나옵니다.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기류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후보 교체론 하면 또 우리 2002년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무현 후보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 후보를 바꿔야 된다. 정몽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였죠. 이런 후보 교체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은 내년 3월 9일이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됐나? 잘 모르겠다. 여하튼 3월 9일이 아마도 특별한 뭐 변경이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대통령 후보의 후보 등록은 24일 선거일 전 24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3일부터 후보 등록이 될 건데요. 지금부터 따져보면은 딱 4개월 남았습니다. 이 4개월 안에 말하자면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서 뭐 유죄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이제 기소도 사실 힘들 상태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든 검찰은 대선 전에 발표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후보 교체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이 있죠. 뭐 나쁜 경우를 상정해서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면은 여당은 괴멸됩니다. 정권은 야당으로 넘어간다고 봐야지 여당의 다른 후보 혹은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입지는 못합니다. 뭐 후보 교체는 사실 이제 그 여당의 당무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낙연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그 경선 과정에서의 이 추이를 보면은 이낙연보다는 오히려 추미애가 더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누가 후보가 되든 이재명이 낙마된다면 정권은 바뀌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번 그 민주당 내 경선 그래서 이재명이 앞서고 이낙연이 뒤지기 시작하면서 이건 예정된 거나 이미 다름없는 사실입니다. 대장동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고 대장동의 의혹 공세에 이재명이 이기면은 선거 승리. 이 반대로 혐의 있음 무조건 야당 이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재명이 중간에 낙마를 했을 때 그 후보 말하자면 이득을 반사 이득을 여당의 다른 후보가 얻어가지고 여당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그야말로 어린애들 사고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게다가 선거 자체가 국면 자체가 이 수구 언론들의 대장동 공세가 앞으로도 뭐 계속될 건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판이 이제 좁혀진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정말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잘 운영할 것이냐 라는 부분의 포인트가 되기보다는 결국은 이거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격이 있으니까 후보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 여부는 사실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 다 걸러지는 것이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얘기도 안 되는 겁니다. 대선 본선이 그런 논란으로 번지면은 결국은 진정한 대통령의 자질과 관련된 국민들의 판단은 실종되고 마는 거죠. 게다가 그 키를 또 검찰이 쥐고 있다는 점. 특히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서 핵심은 돈을 받았느냐 돈을 받지 않느냐는 사실 야권 내에서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배임의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건데요. 너 부하가 죄를 저질렀으면 너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네가 결제했으면은 너도 책임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배임의 죄인데 이 배임의 죄 여부를 사실은 검찰이 판단한다는 그런 점은 국민 대의제 근간 민주주의에서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이제 그게 좋든 싫든 이미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특히 야권의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재명만 거꾸로 틀리면 무조건 나야 라고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뭐 윤석열의 후보 대통령으로서 자질은 지극히 회의적이고 홍준표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결국 싸움 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야당은 선거운동 열심히 하기보다는 이재명이 유지되기를 정화서 뛰어놓고 비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거운동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 무속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재명 후보의 낙마를 여권에서 주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일입니다. 물론 이재명이 불안하고 뭐 한다는 점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불안감을 이낙연 후보가 이기지 못할 점에 결정되지도 않는 사실을 놓고 후보의 낙마 혹은 뭐 그와 유사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결국 정권을 야권에게 넘겨주자는 주장이 다름 아닌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